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22일 새벽 6시입니다. 이틀 전, 그러니까 11월 20일 오후 7시부터 마포 아트센터에서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 탄신기념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우면 이란 제목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과 유경재단이 공동으로 주최를 했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감격적인, 그리고 아주 즐거운 음악회였습니다. 11월 14일이 위대한 근대화 혁명가 박정희 대통령 출생일입니다. 올해는 이분이 1917년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1917년 경북 구미에서 태어났으니까 올해가 107주년 되는 해입니다. 12.6 사건이 너무나 강렬하므로 12.6 추도식이 중심이 되어서 쭉 이어져 왔는데, 사실은 피살된 분을 계속 이렇게 추모하는 것은 도리이긴 하지만 그 가족들에게는 좀 괴로운 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영구 이사장께서 박정희 기념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시면서부터 추모식은 추모식대로 하고, 그리고 이 단신일 기념 행사를 음악회로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 올해 음악회가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코리아 모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경기병 서곡을 연주를 하면서 시작되었는데, 그 신나는 행진곡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지휘한 근대화의 영상들이 쭉 흘러갔습니다. 그걸 가만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좀 부끄럼 타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부끄럼 타는 초인이라고 부릅니다. 수줍어하고 또 여러 사람 앞에서는 좀 어색해하는 그 모습, 입을 꽉 다물고 가끔 생각에 잠기고 해서 약간 쓸쓸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분이 근대화의 현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지휘하는 그 흑백 영상과 신나는 행진곡이 잘 어울려졌습니다. 아주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즐겨 불렀던 노래, 유경수 여사와 함께 불렀던 노래, 첫사랑의 꿈 또는 새마을운동 노래, 박정희 대통령 작사 작곡이 울려 나오고, 임백천 씨가 두 곡을 불렀습니다. 마음에 쓰는 편지, 그리고 새로운 길은 윤동주의 시에다가 곡을 입힌 노래입니다. 임백천 씨가 아주 감동적인 멘트를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새로운 길을 걸었던 분이다. 매일매일 새로운 길을 열고 걸었던 분인데, 그 새로운 길이 옳은 길이었다는 아주 기억에 남을 만한 명언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박지만 씨도 보였고,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의 아드님 되시는 노재헌 씨도 같이 와 있었습니다. 이어서 제2부에서는 바리톤 김동규 선생이 나와서 아주 즐거운 한판을 벌였습니다. 돌아와요 소렌토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에 나오는 Think of Me, 그리고 우정의 노래, 마지막에는 My Way, 10월의 어느 멋진 날, 장엄하기도 하고 비장하기도 하고 흥겹기도 하고, 동시에 지난 70년이 넘는 한국
현대사의 위대한 성취, The Greatest Story Ever Told를 딱 축약한 이런 행사를 마련해 주신 이 유영구 박정희 기념재단 이사장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었고,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 즐겁게 귀가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벅찬 감동이 이틀이 지나도 아직 저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장에서 책을 한 권씩 나눠줬습니다. 이 책입니다. 당신 박정희를 만나다. 이 책은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썼던 시, 편지 또는 작사한 노래 이런 게 주로 모여져 있었는데 이걸 읽으니까 정말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일기, 시,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바쁘신 분이 아마 세계에서 가장 바빴던 분 아닐까요? 압축 성장, 세계 최고의 압축 성장을 하는 그 나라의 말하자면은 지휘자였던 분의 하루 생활은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신비한 면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바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워낙 조직을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는 분이니까 밑에 장관들에게 거의 자율권을 주었습니다. 인사도 차관 인사를 장관이 마음대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큰 줄기를 잡고 몇 가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이분은 한가하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아마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모으면은 이게 몇 권의 책이 나올 겁니다. 대필한 게 아니고 다 직접 쓴 건데 딱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공적인 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 박정희라고 하지만은 사적인 것과 관련된 편지는 항상 박정희 배입니다. 박정희 배. 철저하게 공사를 구분하는 분인데 이분이 쓴 시는 유경수 여사에 대한 시가 여기 몇 개 소개가 되어 있었고, 박지만 씨가 육사에 입교하기 위해서 짐을 정리하던 하루 전날의 감상을 적은 이 일기가 있어서 그걸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그 콘서트장에서 이 김면주 사회자 김면주 씨가 낭독했던 당신이 그리우면이라는 이 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는 1974년 9월 30일에 국립현충원에 가서 유경수 여사 묘소를 참배하고 나서 돌아와서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1974년 8월 15일에 문세광의 저격을 받아서 돌아가셨으니까 그 한 달 2주 뒤에 쓴 시입니다. 당신이 그리우면. 당신이 이곳에 와서 고이 잠든 지 40일째 어머니도 불편하신 몸을 무릅쓰고 같이 오셨는데, 그러니까 장모님을 말합니다. 어찌 왔느냐 하는 말 한마디 없어. 잘 있었느냐는 인사 한마디 없어. 아니야. 당신도 무척 반가워서 인사를 했겠지. 다만 우리가 당신 목소리를 듣지 못했을 뿐이야. 나는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내 귀에 생생히 들리는 것 같아. 당신도 잘 있어서 홀로 얼마나 외로웠겠어.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당신이 옆에 있다 믿고 있어요. 언제까지나 당신이 그리우면 언제나 또 찾아오겠어. 고이 잠두어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올 테니 그럼 안녕. 1974년 9월 30일 박정희,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거 일기에 썼던 겁니다. 그 5년 뒤 박정희 대통령도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바로 그 곁에 같이 누워 계시죠. 이 당신이란 이 소책자는 안타깝게도 이 비매품이군요. 지만이 집 떠나던 날에 겹치는 내 모습이라고 제목을 붙인 1977년 1월 29일에 써졌습니다. 그날 맑음이라고 적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만이가 내일 육사에 가 입교하게 되어 저녁 만찬을 하면서 육사 이야기를 하면서 격려하다. 이제 19세 고교 졸업생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집을 떠나 혼자 객지 생활을 한 경험이 없어서 애처롭기도 하고 불안스러운 생각도 들지만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부터 국군의 장교가 되려고 하는 남아의 출관이기에 부모의 자정, 자유로운 정이란 뜻입니다. 자정에 쏠리는 표시는 하지 않아야지 하고 육사 생활의 남아로서의 호쾌한 나의 경험담들도 들려주면서 약한 마음을 먹지 않도록 애썼다. 말은 하지 않지만 지만이도 내일 집을 떠나는 것이 무엇인가 섭섭한 듯 밤에도 자기 침실에서 오래 취침하지 않고 있는 듯하여 지만이 방에 찾아가 보니 방 정리하느라고 꾸물거리고 있었다. 낮에는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왔다고 하기에 어머니께서 무슨 말씀 없더냐고 농담을 하였더니 육사 입교하거든 남에게 지지 않게 열심히 잘 하라고 어머니가 다 이러시더라고 대답하였다. 자식을 길러봐야 부모의 심정을 비로소 안다던 옛말이 새삼 실감 있게 느껴진다. 내가 만주 군관학교에 입교하기 위하여 1940년 3월 하순 어느 날 쌀쌀한 봄바람이 옷자락을 스며드는 고향 구미역 북행선 플랫폼에서 멀리 이국 땅 북만주 신경군관학교에 입교하기 위하여 북행 열차 타고 떠나는 날을 전송하기 위해 칠순 노구의 어머니께서 나오셔서 나의 옷자락을 붙잡으시며 늙은 어미를 두고 왜 그 먼 곳에 가려고 하느냐 하시며 노안에 눈물을 흘리시던 그 모습이 불현듯 머리에 떠오르고 어머니의 흰옷 그림자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들어 흔드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완연하다. 그날 어머니의 심정이 얼마나 허전하고 쓸쓸하셨을까. 어머님 너무나 불효막심하였습니다. 이제 용서를 빌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박정희 대통령만큼 이 약한 사람,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 힘은 사람에게 관심을 쏟았고 애정을 표시했던 분은 아마 드물 겁니다. 대통령들을 포함해서 그런 한국 사람들, 물론 자기 자식들을 챙기는 것이야 그건 부모된 마음으로 누구나 갖고 있는 생각이지만은 그것을 확장해가지고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랑하는 마음,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정책을 폈던 뭐 그 좋은 예가 의료보험 아니겠습니까? 1977년 아직 우리나라가 여유가 없을 때 의료보험 실시를 단행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만든 박정희 대통령. 그러나 그 의료 시스템을 지금 부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이는 뭡니까? 결국 인간에 대한 자세죠. 인간에 대한 사랑.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자식이 없으니까 그 정을 반려견에 쏟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와 연관되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한 일 중에 하나가 여공들입니다. 여공들이 배움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어린 나이에 공장에서 취직해가지고 신발 공장, 동체 공장 등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야간 학교 설립을 지시를 합니다.
자신이 설립을 지시한 청소년 근로자 야간 학교를 또 한번 가보기도 합니다. 그게 1977년 4월 19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1977년 4월 19일 맑음 오후 3시경 영등포 지구에 있는 청소년 근로자 야간학교 수업 상황을 시찰을 하다 영등포 공업고등학교, 영등포 여자상업고등학교, 대방위 여자중학교 3개교를 구로공단 최명헌 이사장의 안내로서 둘러보았다. 직장에 다니는 청소년들이지만은 여학생, 남학생 다들 머리를 학생형으로 단정하게 다듬고 산뜻한 교복으로 앉아서 진지한 태도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에 귀엽고 대견하다기보다도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금할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그들에게는 가정이 빈곤하다는 죄 하나만으로 남과 같이 그렇게도 원하던 상급 학교를 지나가지 못하고 직장을 택하게 되었던 것이다. 친구들이 고등학교 학생복으로 학교에 가는 것을 보고 어린 마음에 부럽다기보다 나는 왜 학교를 못 가느냐 하고 자기 스스로의 처지를 원망도 하고 부모와 가정을 원망하기도 하였을 것이다. 그렇게도 한스럽던 일이 이제 소원이 성취되었다. 야간이나 주간이나 자기 자신의 노력에 의하여 달렸다. 가르치는 교사들도 그들의 열성에 감동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가르치고 또 보람을 느낀다고 하는 말을 듣고 흐뭇하기만 하다. 이 학생과 교사들을 위하여 무엇인가 도와주어야겠다고 다짐하면서 돌아왔다. 이들의 앞날에 행복이 있기를 마음속에서 기원하였다. 어떻습니까? 저도 여기에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1976년 1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이 포항에서 석유가 나왔다는 발표를 한 걸 보고 박 대통령이 오판을 하고 있구나 해가지고 취재를 해서 그 포항 석유는 경제성이 없다라는 논문을 썼더니 이걸 일본 신문이 인용해가 보도하면서 제가 중앙정보부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신문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취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국제상사 신발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물론 간부 사원으로 시험을 쳐서 들어갔습니다. 그때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지시했던 청소년 근로자 야간학교 설립에 제가 약간 관계를 해가지고 이런 학생들을 만나고 그 학교 설립에 약간의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초인이었는데 초인을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하는 유명한 책의 서문을 읽고 작곡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작곡한 게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는 교향시입니다. 그 앞에 부분은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아주 많이 듣는 노래가 아니라 곡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국장을 했습니다. 그때 국립교향악단이 이 곡을 연주를 했습니다. 정말 적절한 선곡이었습니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서문에 보면은 니체는 초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더러운 강물 같은 세상을 들여마셔가지고 바다와 같은 넓은 세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영혼은 순수하게 유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걸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생애에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부끄럼 사는 초인이라고 썼습니다. 이분이 마지막에 총을 맞고 돌아가실 때 가슴 관통상을 당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두 여인이 등에서 피가 샘솟듯 하는데 그걸 손으로 틀어막으면서 각하 괜찮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박 대통령은 난 괜찮아 라고 했습니다. 난 괜찮아. 이게 무슨 뜻이냐? 신재순 씨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난 괜찮으니까 자네들은 피하게라는 뜻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우리를 생각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마지막 모습을 체념한 듯 해탈한 듯 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체념한 듯 해탈한 듯 하였습니다. 니체의 초인에 대한 정의, 저의 부끄럼 타는 초인, 그분의 마지막 모습이 체념한 듯 해탈한 듯 하였습니다. 바로 그분이 만든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7대 강국입니다. 저의 기준인데 그 정의는 뭐냐?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이고 1인당 GDP가 4만 달러 이상이면서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7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입니다. 그 감동을 담은 이 음악회 동영상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마 제가 유영구 이사장께 말씀드려가지고 그걸 좀 공개하는 방법이 어떻게 했느냐고 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같이 보실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